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있을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현재 전국 상황은 어떤지 정치부 조한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윤 대통령이 얘기했는지 먼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오늘 대국민 담화는 굉장히 말 그대로 긴급하게 예. 공지가 됐습니다. 저희 출입 기자들도 사실 어제부터 계속 담화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표결 전에 언제 몇 시에 이루어질 것이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오늘 예. 공지를 통해서 10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한다라는 내용이 공지가 됐습니다. 예.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면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전향적인 좀 입장도 좀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당은 국민의힘이겠죠.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비교적 간결한 메시지였고요. 담화 직후에 바로 한동훈 대표도 짧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담화 내용이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2분 남짓 정도 됐던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이 담화 내용이 전해지자마자 한동훈 대표가 또 답을 내놨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에게 일임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임 방식을 고민하고 논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한 대표는 또한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 운영을 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총리와 당의 민생 상황이라든가 주요 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 오늘 오후 5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상당히 전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도 당초 9시 반에 예정돼 있던 기자간담회를 10시 반으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듣고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죠. 맞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2번 있었습니다. 오늘 네. 이른 아침에 1번 있었고 그리고 대국민 담화가 있은 직후에 또 1번 있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도 높은 비판이 대국민 담화 이후에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에 일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에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국민의 배신감, 분노를 키우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면서 해결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앞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전망과 관련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보다 반드시 가결돼야 한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고 이를 요구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떤 게 정의인가 알 것이지만 정의와 국민 의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라고 강요하는 게 현실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또 했습니다. 네. 헌법기관으로서 개개인 의원들의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한
한동훈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예. 직접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는데 반응이 없다 이런 얘기를 앞서서 하기도 했고요. 예, 예. 탄핵안 부결이 될 경우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에 다시 나갈 거냐 이런 질문에는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짧게 답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원래는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입장에 좀 변화가 있었죠.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한동훈 대표의 어떤 입장과 좀 뭐 결은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약간의 좀 뉘앙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발언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한 대표는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당초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지만 한 대표의 180도 바뀐 입장에 친윤계는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반발하기도 했었죠. 입장 변화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 대표가 계엄령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사항을 확인했다는 건데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고교 후배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했으며 이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한 대표는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여 사령관이 정치인들을 과천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예. 예. 한 대표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면 비삼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을 재현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셈인데요. 이 발언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이기도 했었죠. 발언 직후 저희 취재진을 비롯해 입장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지만 당시에는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화를 진행했던 거고요. 만에 하나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 건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죠. 혼란상을 감안해 공직자들에게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유지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한동훈 대표가 말한 내용과 관련해서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의 폭로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중에 하나 가장 큰 이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위기를 확 바꿨죠. 그 부분에서. 맞습니다.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안인데 한번 그 내용도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예, 예. 드려보겠습니다. 예. 홍정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힌 건데요. 배석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에게 홍 차장의 발언을 전한 겁니다. 면담에는 조태영 국가정보원장도 동석을 했고요. 김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홍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예.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홍 차장은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여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까지 요청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홍 차장이 말한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그리고 유튜버 김어준 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홍 차장은 이런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예. 곧이어 열린 국정원 주요 간부 회의도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아예 앞서 조태영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하자 예. 홍 차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임식을 마친 직후 조 원장은 사직서를 반려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짚어봐야 할 점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홍장원 제1차장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전해주시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직속 상관과 바로 밑에 있는 직원이 예. 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서 사실 어제 파장이 일지 않았습니까? 한번 이 내용도 좀 짚어드리자면요. 조태용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맞습니다. 이거 완전 반대되는 말을 그렇죠. 한 거죠. 홍장원 1차장과 함께 신성봉 정보위원장 면담 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사실 있었던 건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 원장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가 났을 때 홍 차장에게 직접 그런 지시를 받은 게 있냐 이렇게 확인을 해봤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본인이 오보라고 했다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또한 국정원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에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고요. 예. 비상계엄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지시하지 원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는 경우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이어 국정원은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체포에 관여할 인력도 없다고 했는데요. 예. 조 원장은 홍 차장의 인사조처 배경에 대해서도 1차장 교체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누구로부터 경질해라, 교체해라 얘기 들은 바 전혀 없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조 원장은 최근 홍 차장이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해 적절치 않은 말을 내게 해서 엄중한 시국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국회에서 이런 설왕설래가 오가면서 전국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을 가졌는데 오늘 동시다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예, 한동훈 대표가 밝혔죠. 그러니까 이른바 유난 회동이 성사가 됐다. 예. 이번 유난 회동은 사실 어제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한동훈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동이 대통령실에서 하는지 관저에서 하는지 여러 관측들이 나왔고 회동이 몇 시에 이루어지는지도 매우 큰 관심사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제 오후 관저에서 이루어졌고 회동을 마친 후 한동훈 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윤 대통령과의 회동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표는 당론으로 정해진 건 못 바꾸겠지만 자신의 의견은 업무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는 안 할 거라고 말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 대표는 군을 동원한 계엄 선포와 국회 진입을 비판하며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의 판단을 뒤집힐 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 이후에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을 거라는 소문도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야당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이 집결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예, 했는데 국회에서 막 막았었었죠. 맞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지는 않았죠.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어서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 의장은 담화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이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비상계엄 사태 때 그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부정선거 관련 조사를 하려 했다.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또 다른 굉장히 폭풍의 핵이라고 좀 볼 수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되게 큰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사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당초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밤이죠. 비상계엄 선포가 거야의 정부 관료
줄탄핵과 예산 폭거에 대한 경고성 조치였다는 입장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중앙선관위에 300명가량의 계엄군이 가장 먼저 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저희 취재진에 보낸 입장에서 국민들께서 부정선거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다면서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선관위에선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 모르겠고 계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선관위 업무를 이관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그동안 선관위의 선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련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관련 정황을 포착했고 검경 수사로는 관련 자료를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비상계엄령을 내린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선관위는 정보 유출 등의 피해는 없었다며 반출된 자료는 없다고 전한 뒤 예. 계엄군 점거는 명백한 위법 사안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 이미 어제부터 거세지 않았습니까?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특전사령부를 찾은 얘기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예.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안 가결을 위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추진뿐 아니라 전방위 공세와 압박을 이어가면서 여권에서는 또다시 공멸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그리고 현재 전국 상황까지 조한대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